안녕하십니까.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머니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 유형의 돈에 관련된 성격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념이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인지나 지각하는 것이 나는 돈을 벌어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강한 것이 꼭 뭐 돈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실히 돈은 굉장히 중요한 강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웬만한 일을 다 해버리니까요. 또 돈이 아니면 되는 일이 없다. 혹은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8번 유형한테는 강한 사람이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강함에 대한 집착, 그것은 또 다른 자세에서 나오게 되는데,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약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좀 대범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가 꼭 잡고 싶으니까 뭐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도 통제하고 싶고 법도 통제하고 싶고 돈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행동은 당연히 돈에 대한 강함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의를 할 때 8번 유형 카드를 잘 뽑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가서 뭐 얻어먹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 꾸물꾸물해서 다른 사람이 좀 먼저 계산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 약자가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그 반대되는 것은 나가서 먼저 자기가 계산을 먼저 하는 거죠. 젊은 시대에는 젊은 분들은 모두가 다 이제 터치페이가 일상화됐다 그래요. 과거에 보면 8번 유형이 앞장서서 계산을 먼저 하는, 그렇게 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뒤에 서서 계산을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깊이 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그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신념에 대해서도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돈을 뭐 야금야금 티끌모아 태산 뭐 그런 것보다는 좀 크게, 규모도 크게, 과감하게 그렇게 들어가서 투자를 하거나 쓰거나 뭐 모든 영역에서 돈을 그렇게 관리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그런 행동이 뭐 여러 요소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돈에 대한 신념 부분을 봤고요. 이제 돈을 이제 버는 스타일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벌 때 어떤 지각 현상은 뭐냐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쪽팔리고 가오간서고 그리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내가 회피하고 돈을 가져야만 내가 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돈도 벌어야 한다. 깨작깨작 되거나 뭐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생을 내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이웨이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는 힘있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도 그대로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 돈이 없어가지고 내 힘이 약화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돈으로 인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힘이 약화되고 침범을 당하고 돈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끌려다녀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 빌부터 살거나 개평 뜯거나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됩니다. 환경이 뒷받침해주면 이런 것들 다 극복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안 되면 8번형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돈에 대해서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8번 유형이 이제 돈을 자기는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은 무진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없는 능력도 생겨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있는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줘요. 그런 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9가지 유형 가운데 8번 유형이 가장 자신감이 정말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는 스타일을 이제 종합해서 행동으로 어떻게 나오나를 보게 되면 8번 유형이 자수성가라는 말을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공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돈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을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자수성가,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강해야 되지요. 강한 사람의 표본, 자수성가. 뭐 자수성가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정주영 씨, 농부의 아들로, 그것도 맏아들로 태어나서 농사짓던 사람이 한국에 유수한 기업들을 남겼잖아요. 정말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배를 만들다니요. 우리가 조선 최강입니다. 전 세계에서. 며칠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수에즈나 막은 일본 선박, 반토막이나 배가 반토막으로 짜게졌어요. 그런 중국 선박. 한중일이 선박 강국인데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 조선이 굉장히 강한데 그 체험 만든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고, 또 차를 만들었어요. 차. 요새 전기차도 만듭니다. 아이오닉 5. 그거 내가지고 뭐 완전히 뭐 품절됐잖아요. 이 차가 우리 한국에서 만든다는 게 그 당시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기업을 일궈서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결국은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뭐 소양강 댐도 만들고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수성가의 대명사 정주영 씨. 그런데 8번 유형들이 다 정주영 씨 같은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흔적과 그러한 폼은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누구 밑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을 해서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고,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나의 강함을 과시하거나 나타내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사실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건 모든 유형이 이제 다 똑같죠.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제 8번 유형의 어떤 독립성, 자신감, 이런 것들이 통해서 정말 처음부터 내 힘으로 읽어서 내가 하리라, 이런 마인드가 이제 많은 겁니다. 이 마인드가 사실은 이제 정주영 씨 시대만 하더라도 논농사하고 산업사회 초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은 이제 IT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뭐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 이런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생존 경쟁을 하는, 힘을 과시하는 그 본능적인 힘이 강한 8번 유형한테는 서식지가 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시대에 맞춰야죠. 뭐 IT 쪽이나 아니면 본인이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통제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다면 얼마든지 여지도 있고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돈을 버는 스타일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는 돈을 쓰는 스타일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쓰는 스타일은 이제 돈을 쓸 때 소위 말하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강함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마인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태도가, 만약 내가 돈을 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다. 내가 약해 보이니까. 사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애니어그램은 집착을 보는 거잖아요. 강한 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래도 내 위신이, 그러니까 힘에 대한 위신이 설 수 있을 정도는 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우습게 안 봅니다. 근데 본인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주제하고는 좀 달라서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나타나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카드를 먼저 꺼내서 계산을 먼저 하거나 내가 할게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거나. 내 친구 중에 8번이 진짜 강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거의 돈을 내서 나는 따라다니면서 그냥 계산할 틈도 없이 많이 얻어먹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 집은 가난했고 그 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이라서 따라다니면서 먹었는데 어느 날 이제 철드니까 생각나더라고. 이렇게 얻어먹어서만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도 사기 시작했죠. 근데 어쨌든 지금도 만나면 7대3 정도로 그 친구가 삽니다. 나한테 기회를 별로 안 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데 노력해서 한 7대3 정도 됩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을 해서 다행인데 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소득과 지출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8번 유형은 잘 세심하게 살펴서 요즘에는 다 터치페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내가 강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성찰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뭐 과도하게 자기 힘을 과시하게 해서 오늘 내가 해. 뭐 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겠죠.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건 땡큐.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면 내가 약해 보일까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돈을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돈을 투자하는 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을 투자할 때도 이제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약해 보인다. 나는 또 강하게 보여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더 두렵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보다는 약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 그것이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더더욱 이제 강함 쪽으로 자기가 집착하는 부분으로 나가는 거죠. 아시다시피 강함에 대해서 집착하고 약함에 대해서 회피하잖아요. 회피하는 영역이 눈에 딱 보이게 되면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거는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 요건을 살펴보지만 결과적으로 그 감을 믿는 스타일입니다. 뭐 다 들어요. 뭐 경청합니다. 결정은 내가 해. 그래서 이제 뭐 그 우리 워크숍에 참가했었던 어느 한 분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의 아버지가 8번이에요. 자, 오늘 외식하자. 그래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뭐 먹을까라고 아버지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는 거지. 왜? 아버지 맘대로 할 거라는 거를. 그러면 이제 엄마는 또 뭐 냉면이 먹고 싶다. 뭐 자기 동생은 뭐가 먹고 싶다. 뭐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먹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자기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말을 안 한대요. 아버지 멋대로 하세요. 그런 내버려둔대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선택을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들어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요. 이제 돈을 벌 때도 투자 요건을 다 이렇게 투자할 때도 투자 요건을 살펴봅니다. 주식을 할지 부동산을 할지 뭐 어떤 뭐 파생 상품을 할지 뭐 이렇게 다 생각하고 전문가 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이런 나는 내 거를 내가 해 라고 하는 인지를 항상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태도가 이런 게 나오냐 하면 약간 위험하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감을 믿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번을 좀 생각할 때 본능형 중에서도 외부 유출형이잖아요. 분노를 외부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적인 촉, 본능적인 감각 이런 것이 가장 강한
그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을 믿는 겁니다. 이 감이 직감력이 가장 뛰어나죠.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본능. 그래서 이 감이라는 게 어떤 전문가가 리포트를 100장을 쓴 거를 읽어보는 것보다 더 정확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이라는 건 그야말로 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하지만 결국은 약간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많이 위험하면 또 이제 안 하겠지만 약간 위험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감으로 밀어붙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8번 유형한테 흑백 논리가 있잖아요. 흑백 논리라는 거 하는 것은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8번 유형이 조심할 건 뭐냐면 이거냐 저거냐 사이에 있어요. 중립적인 게. 이 중립적인 것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8번 유형을 생략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야 이제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왕창 한 번에 벌고 싶다라고 하는 올인 전략. 이거냐 저거냐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이제 몰빵 작전한다. 이거 대단히 투자할 때는 위험한 발상이고 방법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세밀한 것이 중요한 디테일의 시대가 됐어요. 8번의 감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쓰지 못한 돈이 뭐 수백조에 달한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쓸 것이다. 그래서 소위 보복 소비라고 하죠. 이 보복 소비가 났을 때 어떤 것이 혜택을 많이 받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감각, 그런 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감을 따라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을 고를 때는 디테일한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8번 유형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이런 점을 잘 유의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몰빵은 대단히 위험한 거니까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스타일의 이 행동 부분을 보면 분산 투자가 필요해요. 몰빵하지 말고 꼭 분산 투자하십시오. 뭐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면 부동산에 얼마. 보통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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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3, 주식 3, 그 다음에 예적금 3, 보험 1.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거는 뭐 그냥 그 과거의 방법이에요. 요새는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8번 유형이 가야 될 길입니다. 투자할 때. 올인하지 마세요. 몰빵하지 마세요. 시시하게 보이지 마세요. 티끌모아 태산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8번 유형이 이제 그런 것도 좀 따져야 돼요. 뭐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티끌을 모아봐야 티끌이죠. 그런 중요하잖아요. 돈이. 인생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해서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너 약해 보이니까. 강해지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집착의 결과이니까 반대로 오히려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투자적인 관점에서 팁을 드리고요. 원래 이제 과감하죠.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과감하죠. 그래서 투자에 관심이 또 많아요. 그리고 과감하고 그래서 용기 있게 행동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저것 너무 따지다 보니까 뭐 살 게 다 놓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뭐 또 그래서 맨날 뭐 그때 샀으면 뭐 그때 살 걸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판단이 딱 쓰면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감과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무모한 행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라. 그러면 투자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을 8번 유형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투자를 할 때 융자를 얻거나 사채를 빌리거나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올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 정도의 위험도 무릅쓰지 않고 무슨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8번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대비를 해야 되죠.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융자를 받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 정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손대면 안 되죠.
그 부분. 이 부분은 이거 잘못되면 가정이 무너져. 그러면 그 부분은 건들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내 인생이 그냥 다 무너질 수 있어. 그럼 그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꼭 배우자와 상의를 해서 배우자 때문에 내가 투자 못했다 이러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설득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투자를 못해서 무슨 돈을 못 벌었다 이런 소리는 안 듣는 8번 유형입니다. 그만큼 실행력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자, 이제 그 8번 유형의 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내가 강하려고 하는 집착과 회피하려고 하는 약함 이런 것이 돈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성찰하거나 내 어떤 인생을 이제 바라볼 때 이제 그렇게 하듯이 돈도 그렇게 해라. 몰빵하지 말고 올인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세워서 분산 투자하시고 적절하게 관리를 하시되 과감하게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용기의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도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만 해서 돈 버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 또 그렇게 해서 또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환경과 이런 내용들은 다 다르니까 또 100%이 조언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자기 성격을 극복한 투자 이것이 진짜 투자잖아요. 이런 투자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8번 유형에 관련된 뭐 돈에 대한 신념과 버는 스타일, 쓰는 스타일, 투자 스타일을 생각하고 적절하게 팁을 나눠 드렸습니다. 어떻게 참고가 되셨는지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돈은 악도 선도 아니니까 잘 관리하셔서 선한 영향력, 리더십 이거를 발휘하시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요.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돈에 대한 활용 그런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8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돈에 대한 이제 시리즈가 끝나면 다시 커플에 대한 시리즈로 돌아올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해서 뭐 구독자 숫자 많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거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들어요. 근데 자료를 모은다는 생각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강의장이 지금 다 폐쇄가 되어 있으니까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9번에 대한 머니 애니어그램 9유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